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환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딕셔너리의 메소드, keys, items, values, get, clear, update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자, 오늘 배우시는 이 keys, items, values, get, clear, update가 딕셔너리를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본 학습을 한 이후에는 딕셔너리에서 키 목록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딕셔너리에서 키와 값 목록을 각 값의 목록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키로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소드 get을 이용해서 값을 참조할 수가 있고요. 또 메소드 clear를 통해서 모든 키와 값의 쌍의 항목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 업데이트는 기존에 있는 키라고 한다면 값을 수정을 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없는 키라고 한다면 새로이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메소드 keys라는 거 하는 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로만 구성된 리스트를 반환해 주는데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리스트가 아닌 dict keys라고 하는 타입의 그 리스트 형태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포문에서 sequence 메소드, sequence 위치에 여러분이 메소드 keys를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딕셔너리의 모든 항목을 참조하는 구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처럼 딕트하고, 자, 월요일에다가 먼데이 하고 화요일에다가 영어 표현을 계속 써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day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출력이 될 테고요. 자, 이 day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keys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dict keys라고 하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dict keys는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달리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리스트 형태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월, 화, 수목이라고 하는 키만을 리스트로 만드는 형태가 넘어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문에 돌리면 for key in day.keys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 여기 변수로 쓰시는 키는 이 변수 이름을 꼭 키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i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i라고 썼다고 한다면 여기 코드를 i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day 인덱스 여기 키로 넣는 이 부분을 i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월화 수목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자, 처음에는 월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월, 요일, 자, 월에 해당하는 밸류가 뭐냐? 언데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됐으면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요? 화요일을 가지고 하니까 화요일, Tuesday가 나오고 그 다음은 이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수요일, Wednesday가 나오고요. 다음은 목요일 가지고 하니까 목요일, Thursday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keys라고 하는 거를 포문에 활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키와 값의 쌍을 참조하는데 매우 유용한 메소드입니다. keys라고 하는 메소드가요. 자, 다음은 items입니다. 자, 지금 배우시는 메소드는 다 이렇게 뒤에 s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키와 값의 쌍에 튜플이 들어있는 리스트 형태를 반환해 줘요. 리스트 형태를. items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리스트와 똑같은 건 아니고요. 여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dict items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자, 각 튜플의 첫 번째 항목은 키, 두 번째 항목은 키의 값에 이러한 튜플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튜플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키고 이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ay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월, 화, 수, 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문자열 표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아이템즈를 호출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아이템즈는 키와 밸류의 튜플 쌍을 갖는 리스트 형태를 발환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 이렇게 발환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템즈라고 하는 거는 이게 딕셔너리를 리스트 형태로 바꾸고 싶다. 키와 밸류를. 그럴 때는 아이템즈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포문으로 이용을 해볼게요. 자, for 하고 in items 하면은 자, 이 이제 하나의 항목이 넘어오는데 이 하나의 항목이 넘어오는 형태가 튜플이잖아요. 두 개가 있는. 그러니까 튜플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확실하니까 키, 콤마, 밸류로 받으면 키에는 월요일, 밸류에는 먼데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키 밸류를 바로 출력하시면 이렇게 아까처럼 월요일 먼데이, 화요일 튜스데이, 수요일 웬스데이, 목요일 서스데이를 여러분이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 아이템즈라고 하는 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메소드 밸류즈입니다. 이것도 이제 S가 있죠. 밸류즈. 자, 아까 보면은 키즈는 키만, 아이템즈는 키와 밸류 쌍의 튜플을, 그 다음에 밸류즈는 뭐겠어요? 값만입니다. 값만. 그래서 얘도 딕셔너리 메소드 밸류즈는 값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발환해 줍니다. 값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근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리스트는 아니고요. 리스트 형태의 닉트 밸류즈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닉트 밸류즈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day하고 닉트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상황에서 day.value를 호출해주면 이렇게 Monday, Tuesday 밸류의 값만 리스트로 구성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keys는 키만, 즈가 있어야 되죠. values는 values만, items는 키와 밸류의 쌍의 튜플. 그러니까 이거는 키, 밸류, 그 둘의 합이 아이템즈.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활용하시면 잘 딕셔너리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딕셔너리만으로 포문을 사용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만든 요 딕셔너리의 타입이에요. 변수예요. 자, 여기 딕셔너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1월 소나무, 2월 매화, 3월 벚꽃, 4월 등나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게임이라고 제가 저장을 했죠. 게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게임으로부터 포문을 돌렸는데 이 게임을 바로 포문에 돌리면서 변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좀 궁금했는데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 그냥 키가 들어와요. 그 얘기는 아까 키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거랑 진배가 없네요. 동일해요. 그래서 요 키값, 얘는 키랑 이렇게 1월이 넘어와요. 그래서 그거로 게임을 하면 다시 소나무, 2월 매화, 3월 벚꽃, 4월 등나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를 가지고 올 때는 아까는 여기를 제가 게임 점 밸류즈를 호출해서 죄송합니다. 밸류즈가 아니라 키즈죠. 자, 키즈를 호출해서 했는데 이 키즈를 호출할 필요가 없네. 그냥 게임으로 해도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키즈로 했을 때랑 코드가 똑같죠. 키즈로 했을 때.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즈로 하나, 기능 하나. 예, 넘어오는 거는 그 키값이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사계절 단어의 한영사전을 만들어 항목을 순회하는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조금 있고요. 난이도는 조금 있고요. 한번 보면은 시즌 해가지고 자, 봄, 스프링, 여름, 썸머, 가을, 어텀, 겨울, 윈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season.keys 하면은 여러분 키 값만 출력해 주겠죠. 그 다음에 items 하면은 항목, 키와 밸류의 아이템, values 하면 값만 출력해 주겠죠. 자, 그래서 출력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dict keys에서 키만, dict items에서 이렇게 tuple, dict values 해가지고 리스트에 값만 나오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배웠던 바로 season의 keys. 근데 아까도 배웠지만 season의 keys는 사실은 점 keys를 빼도 돌아가더라. 근데 점 keys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키를 받아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season을 하면 여기는 value가 나올 테고 여기 키가 나올 테죠. 근데 이거를 프린트로 한 줄에 썼으니까 여기가 지금 항목이 4개니까 봄, 스프링, 여름, 썸머, 가을, 어텀, 겨울, 윈터 4줄이 출력되겠네요. 자, 그 4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출력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을 보면은 season items 하면은 items는 아까 키와 밸류의 쌍에 튜플의 리스트가 넘어오죠. 그런데 아까는 items 할 때 여기에다가 뭐 a, b 이런 식으로 아니면 키 밸류 이런 식으로 2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거를 아이템을 하나로 받았어요. 자, 이거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오는 거는 뭐예요? 키와 밸류에 이렇게 튜플이 넘어와요. 근데 이 튜플을 아이템 한 곳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 얘를 갖다 놓으면 이 아이템은 이러한 튜플의 내용이죠, 자체가. 근데 이 튜플에서 이 각각을 참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인덱싱으로 참조하면 되잖아요. 아이템이 튜플이니까 또 아이템이 리스트라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템 제로, 아이템 1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이렇게 프린트에 포맷에 출력을 하면 요 부분에 요게, 요 부분에 요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오른쪽으로 썼기 때문에 뉴라인으로 안 가고 앞에가 키 밸류니까 봄, 스프링, 여름, 썸머, 가을, 어텀, 겨울, 윈터가 한 줄에 출력이 되는 요게 출력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템수 2개가 넘어오는 거는 따로따로 받아도 되지만 하나로 받아도 이거를 여기서 분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면 이 아이템즈를 받을 때 키와 밸류로 분리해서 받았죠. 그럼 그대로 키와 밸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받으면 하나 앞에는 제로 그거에 1번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마지막으로 자, 메소드 아이템즈의 반환값인 튜플을 한 변수에 저장한 경우 항목 순회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for item in season items라고, 자, items를 얘처럼 아이템 하나에 받았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처음 배우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를 받았을 경우에 하나를 그냥 써요. 하나를 그냥 쓰는데 이 하나를 있는 것만큼 그 안에가 어떤 그 시퀀스라고 한다면 그 시퀀스의 항목을 알아서 풀어달라라고 하는 의미의 연산자가 요 별표예요. 그래서 이 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트나 튜플에서는 별표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템에 있는 거를 결국 키와 밸류로 분리해서 이 포맷의 인자로 이쪽에 넘겨줘요.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던지고 따로 안 쓰고 별표만 붙여도
이걸 코드를 똑같이 여러분이 쓰셔도, 그러니까 한 변수에 저장을 하더라도 이 별표를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자, 이 지금 여기서 배웠던 이 별표, 이 인자를 받을 때 이 별표는 아직 지금 한번 나왔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함수를 배울 때, 함수의 인자를 배울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메소드 get입니다. 자, 여기 city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민국, 부산, 뉴질랜드, 웰링턴, 캐나다, 몬트리올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city.get에서 대한민국을 하면 이 메소드 get은 뭐냐 하면 요 인자가 키야. 그래서 이 get을 할 때 앞에다 키를 넣으세요. 키. 그러면 대한민국의 키인 반환되는 건 뭐냐? value예요. 그래서 city가 각국의 수도를 갖다 저장을 해놨죠. 대한민국은 부산이다. 뉴질랜드는 웰링턴이다. 캐나다는 몬트리올이다. 그래서 city get 대한민국 하면 부산이 나오고 city get 뉴질랜드 하면 웰링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웰링턴을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뒤에 있는 요거는 무슨 얘기냐 보면은, 자, 메소드 get은 딕셔너리에 키가 없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난을 발환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뉴질랜드, 캐나다는 있는데 미국은 없잖아요. 근데 city get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로 하면 난이 출력이 돼. 난. 그 난이라는 거는 반환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좀 난감할 수 있어요. 오류는 안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거는 뭐냐면 그 뒤에다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로 키로 했을 때 키가 없으면 뒤에 거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업네오가 나요. 아, 미국은 업네오. 아, 미국이 없으면 업네오를 출력해달라는 얘기. 그래서 뒤에 쓰는 건 뭐냐? 키가 없을 때 반환값이죠. 키가 없을 때. 키가 없을 때 이걸 반환해달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get은 딕셔너리에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메소드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메소드 clear와 문장 대리입니다. 자, clear는 여러분들 리스트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자, 지금 배우시는 바로 딕셔너리에도 clear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키 항목의 키 값의 항목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 city가 쭉 있었는데 이거를 clear 하면은 이렇게 city가 빈 딕셔너리가 돼요. 빈 딕셔너리가. 자, 문장 del로 딕셔너리 변수 자체를 제거할 수도 있죠. 자, del로 제거하는 거는 우리가 뭐 리스트든 튜플이든 어떤 변수든지 간에 del하고 그 변수를 써주면 이 변수가 메모리에서 제거가 돼요. 메모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name에라 name city is not defined라고 하는 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막강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필요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팝 아이템입니다. 팝 아이템. 자, 딕셔너리에서 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인자가 들어가면 키 값을 인자로 넣으면 돼요. get처럼. 자, 키의 값을 반환하고, 근데 팝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반환값도 있고 그 반환되는 값을 항목을 삭제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제가 팝이라고 하는 거는 삭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하면은 이 뉴질랜드를 이 항목을 삭제를 해요. 그런데 반환되는 값은 뭐냐면 키값, 이 반환되는 바로 값을 반환해요. 키의 값을. 그러니까 뭐야? 이 웰링턴을 반환한다는 이 반환. 그래서 팝 뉴질랜드 하면 웰링턴이 반환돼서 출력이 된다는 거야. 키의 값을 반환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팝 아이템을 넣게 되면
이 팝은 이 키를 넣어준다고 하는 거군데, 팝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넣은 거를 날려줍니다. 마지막에 넣은 거를. 다시 말해서 얘는 인자가 없어요. 인자가 없고 팝 아이템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뭐 그 키를 통해서 값을 넣거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마지막에 넣은 게 확실하면 그 마지막에 넣은 게 제거가 되고요. 그냥 이렇게 코드상에 넣었으면 이 나중에 넣은 거, 이 나중에 써져 있는 요거를 삭제를 해요. 그래서 city 팝 아이템 하면 이거를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삭제도 하지만 반환되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값만 반환됐잖아요. 얘는 키와 값의 튜플이 반환돼요. 그래서 이게 반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ity를 출력해 보면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산만 남아있죠. 자, 요것도 팝과 팝 아이템도 여러분이 삭제하실 때는 잘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메소드입니다. 자, 사계절 단어의 한형사전을 만들어 항목을 처리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컬러 닉트 해가지고 검은색, 블랙, 흰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항목 조회에서 녹색, 노란색 조회해보면 녹색은 있죠. 녹색 있으면 get 하면 그린이 나오겠죠. 근데 노란색은 지금 현재 보면 없죠. 자, 없으면 에러는 아까 안 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인데 에러는 안 나고 어떻게 나온다? 난이 나온다 라는 얘기죠. 난이 나온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 추가를 했어요. 컬러에다가 노란색, 옐로우. 자, 노란색이 없었죠. 노란색을 추가하면 노란색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출력이 됐죠. 자, 노란색을 추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랬냐면 흰색해서 이거를 팝 했어요. 팝. 자, 흰색을 삭제를 했는데 팝 이렇게. 근데 흰색이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근데 삭제가 되는데 아까 뭐 white라고 하는 값이 넘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삭제 흰색 할 때 white가 넘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출력을 해본 결과를 보면은 white가 없어졌죠. 네. 화이트가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근데 빨간색이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있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 없어요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미 삭제 팝 아이템은 맨 마지막에 넣은 게 들어간다라는 거. 아, 맨 마지막에 들은 게 삭제가 된다. 다만 이 삭제된 게 여러분이 넘어온 거를 그 출력을 하면은 걔는 튜플이 넘어와서 그 삭제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색해서 이거를 대를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이렇게 삭제를 하면 그 검은색의 키와 항목 자체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자, 컬러 클리어 하면은 얘는 모든 항목을 다 삭제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결과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딕셔너리를 결합하는 메소드 업데이트입니다. 자, 업데이트도 매우 중요한 메소드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코어 스탁해서 자, 삼성 일렉트로닉 4만원, 다음 카카오 8만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US 스탁해서 MS 150달러, 애플 18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얘는 메소드예요. 업데이트는. 자, 이 코스탁에서 업데이트를 해라. 뭐를 가지고 인자로 US 스탁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코어 스탁을 US 스탁을 여기다 넣으면 요 키가 동일한가를 봐야 돼요. 키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합병이에요. 얘는 업데이트가. 추정을 하는데 새로운 키는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코스텍에는 이것만 있었는데 얘를 업데이트하니까 MS와 F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없는 키는 삽입이 돼요. 자, 그런데 없는 키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MS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다. 여기에서 이미 코스텍이 이렇게 됐어요. 아, 근데 이번에 US 스택을 가지고 했네요. 자, US 스택이 이거죠. 자, US 스택이 이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MS 200을 했어요. 응? 직접 만들어서 넣었죠. 딕셔너리를 간단하게.
근데 MS는 기존에 있잖아요. 그럼 에러가 날까요? 아니라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업데이트 수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MS가 원래는 150이었는데 여기 200으로 업데이트하니까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자 딕셔너리 값으로 대체된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딕셔너리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키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즈, 밸류즈를 알아봤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S가 붙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키즈는 키를 반환하고요. 키의 목록을. 아이템즈는 키와 값의 튜플의 목록을 반환합니다. 밸류즈는 밸류의 목록을 반환해요. 그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거는 키 값으로 밸류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딕셔너리 이름 이렇게 해서 키를 이렇게 참조하면 만약에 이 키가 없으면 오류가 나요. 에러가. 그런데 이 get은 에러가 안 난다. 키를 넣어도. 더군다나 인자를 두 개 놓으면은 그 뒤에 있는 인자가 반환이 된다.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모는 삭제하는 클리어. 그 다음에 팝 아이템. 그 다음에 기존의 원래 딕셔너리를 수정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